멕시코와 미국 간의 긴장은 마치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번질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쉰바움의 지도 아래 멕시코는 위기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죠. 아기 독수리와 함께 이 극적인 대결의 전말을 파헤쳐 봅시다. 국경에서 다가오는 폭풍. 수개월 동안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고 양국은 경제적 충돌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이 극단적인 조치가 이민 문제와 국경 통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멕시코가 보다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표는 정치 분석가들 뿐만 아니라 양국의 기업인, 노동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위험은 매우 컸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기에 관세 전쟁은 심각한 경제적 여파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멕시코 경제에 있어 이 위협은 특히나 위중했습니다. 농업,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죠. 반면 미국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과 안정적인 공급망의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관세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언론은 멕시코가 막판에 양보할지 혹은 미국이 실제로 위협을 실행에 옮길지를 두고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되었던 관세 부과를 돌연 철회한 것입니다.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내려진 이 결정은 과연 물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청사에서부터 공장 현장, 시장에 이르기까지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막판 반전은 단순히 경제 위기를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자존감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결정은 멕시코 지도부가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입장을 지키며 국가의 품격과 이익을 수호했다는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받은 인물이 바로 클라우디아 쉰바움입니다. 국내 정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떠오르는 리더로서 그녀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 멕시코를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멕시코의 입장을 명확히 고수한 그녀의 자세는 국내외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갈등의 격화를 우려하던 시기에 쉰바움은 이 잠재적 경제 충돌을 국가적 단결과 외교적 승리의 순간으로 전환시킨 주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대해 명백히 불만족스러워 보였는데 특히 에너지와 같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 행정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멕시코의 지도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신뢰도와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고 멕시코가 단순히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주도적인 지역 외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빛난 침착한 지도자.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양국을 뒤덮던 시기에 클라우디아 쉰바움은 침착함과 이성의 목소리로 떠올랐습니다. 점점 더 강경한 발언과
공개 경고로 압박을 높여가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쉰바움은 그 공격성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며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은 공개적인 충돌보다는 차분한 신념에 기반한 것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위협에 맞대응하는 대신 쉰바움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멕시코는 언제나 평화와 대화를 우선시할 것이지만 부당한 대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시행할 경우 멕시코는 자체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허세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국가의 존엄성과 준비 태세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최악의 사태를 두려워하던 시기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멕시코 수출의 8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물류 흐름의 중단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농업, 섬유, 전자 등 수많은 산업이 매일 국경을 넘는 원활한 상품 이동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는 공급망 붕괴, 생산비 상승, 그리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앗아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태였습니다. 공장 노동자, 농부, 트럭 운전사,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대가를 고려한 쉰바움의 침착하지만 단호한 태도는 멕시코 국민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도력이 소리 지르거나 정치적 연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절제력, 선견지명,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입장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확실한 몇 주 동안 쉰바움은 단순한 유능한 공직자를 넘어 강인함과 안정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그녀의 능력은 멕시코의 협상력을 강화시켰고 원칙과 명확성에 기반한 외교는 더 강력한 이웃 국가를 상대로도 충분히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민과 관세, 불안정한 조합. 트럼프의 수사는 단순한 무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세 위협을 이민 문제와 연결시키며 멕시코가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유입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쉰바움은 강경 대응 대신 외교를 선택하며 굳건히 입장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멕시코는 협박에 침묵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에서는 외교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는 무역을 방해하는 것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멕시코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조용한 저항은 결국 관세 시행 며칠 전 트럼프가 물러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칼로 광장에서의 승리. 발표 이후 쉰바움은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국기를 흔들며 당열을 표현했고 그녀는 국민들의 인내심과 자긍심을 치하하며 멕시코가 당당하게 존엄성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상호 존중, 주권,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하지만 역사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공로를 독차지하지 않고
지혜와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정치권을 넘어 전 국민에게 울림을 주었고, 시련 속에서도 강인함과 당열로 정의되는 국가 정신을 건드렸습니다. 외교적 일시 중단. 지금은 양국 정상 간 긴장된 회담이 있은 지 이틀 후, 트럼프는 쉰바움에게 전화를 걸어 미메케 협정 USMCA에 따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최소한 4월 2일까지 연기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존중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쉰바움은 그녀 특유의 품격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축하지 않았고 대신 국민들을 일요일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시위가 아닌 평화로운 축제 형식의 당열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효과적임을 증명했습니다. 미국과 존중 속에서 대화하되 결코 약자의 입장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새로운 압박이 발생할 경우 멕시코는 다시금 당열과 결단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캐나다나 다른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가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누구의 자비에도 의존하지 않는 국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깊게 얽힌 상호 의존성. 자신의 침착하고 신중한 전략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쉰바움은 긴장된 순간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의 중대성은 컸습니다. 멕시코 수출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중단되면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혼란이 닥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국 간 경제적 연결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숫자만 살펴보면 충분합니다. 전년도에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을 수입했고,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약 3,340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이 1,7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격차는 미국이 멕시코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의존성이 멕시코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 중 약 27%가 차량 및 자동차 부품인 반면 캐나다는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은 멕시코의 핵심 산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정치적 스타. 지난 10월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쉰바움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지율은 최대 85%까지 치솟으며 급상승 중입니다. 과학적 배경과 멕시코시티 시장으로서의 실무 경험,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그녀는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그녀가 멕시코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징벌적 관세를 거론했을 때 쉰바움은 그것을 멕시코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으로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하면서도 비례적인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이 자동차 부품의 25%의 관세를 암시하자 그녀는 신속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조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결집시키며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멕시코는 빈말이 아닌 전략적 결단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계산된 보복 계획. 우간다 여성들은 풍만한 체형, 빛나는 피부, 독특하고 우아한 존재감으로 정의되는 매혹적인 자연미로 널리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비율과 매끄러운 피부, 풍성한 엉덩이 등의 특징은 우간다 안팎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국가적 자부심을 반영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사는 전통 춤에서부터 현대 패션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며 언론, 음악, 지역 행사에서도 자주 조명됩니다. 우간다 관광청은 이러한 자연미가 가진 문화적 및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우간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2019년 관광부 장관 고드프리 키완다는 미스 커비 우간다, 미스 커비 우간다 대회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신체 긍정성을 장려하고 세계적인 미의 기준을 재정립하려는 대담한 시도로 우간다 여성 특유의 매력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문화적 축제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농촌 마을이든 번화한 도시든 우간다 여성들은 자신감과 우아함을 몸소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외모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하며 그 존재는 국내외에서 끊임없는 존경과 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강인함, 존엄성, 여성성이라는 가치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우간다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외교적 승리.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켰으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쉰바움은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전면적인 무역 위기를 피하는 데 기여한 그녀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은 겉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멕시코산 부품에 대한 신규 관세가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밑에서는 무역 전쟁을 원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고 보복 대상은 주로 트럼프를 지지한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었습니다. 이는 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 일부가 단기적인 정치 게임을 하는 동안 쉰바움은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대통령직에 있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그녀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멕시코는 평화를 원하지만 부당함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리더십은 미국에서도 주목받았으며 일부 언론은 그녀를 최고의 의미에서의 평온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의원, CEO들, 농업단체들과의 비공개 회담에서도 그녀의 설득력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멕시코 경제를 해치면 미국의 식료품 비용이 상승하고 공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물밑 전략은 효과를 거두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은 물러났습니다. 국민 정서의 변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멕시코는 전폭적인 지지로 들끓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축하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분위기는 곧 국가적 자긍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쉰바움, 트럼프를 수세에 몰아넣다와 같은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공급망은 유지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당분간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세 재개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쉰바움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시도했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고
다음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2026년 대선 출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너머의 불확실성. 한편 워싱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관료들은 서로 엇갈린 발언을 내놓았고 투자자들은 주저했으며 한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농민들조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혼돈 속에서 한 가지 진실만은 분명했다. 무역전쟁은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셰인바움과 그녀의 동맹들이 미국의 의사결정자들에게 강조한 핵심 논리였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조차 관세가 결함 있는 해법임을 인정하며 입장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자 일시적인 것일 수도 영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논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외교적 승리. 그러나 쉴 틈은 없다. 멕시코에서는 성취감이 감돌았다. 나라가 당당히 맞서 싸웠고 주장을 펼쳤으며 더 강해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 중심에는 침착하고 또렷한 언변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녀는 혼란한 세상에서도 외교가 여전히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미국 내에서는 특히 이민에 강경한 인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다. 그들은 국경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기대했지만 대신 멕시코가 외교적 승리를 챙기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며 관세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트럼프는 다시금 멕시코가 이민을 막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경제적 긴장을 부추길 수 있다. 셰인바움은 분명히 밝혔다. 멕시코는 모든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셰인바움 vs 트럼프. 두 가지 리더십의 비전. 셰인바움을 돋보이게 하는 점은 이민 문제에 대한 인간적이고 존엄한 접근 방식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의지다. 이는 장벽과 국경 봉쇄 중심의 트럼프 정책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셰인바움은 멕시코를 국경 순찰국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협력을 이루기를 원한다. 향후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셰인바움은 이미 선언했다. 우리는 대응 계획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멕시코는 필요시 시행할 수 있는 보복 관세 목록을 이미 가지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이에 힘을 실으며 말했다. 미국이 중요한 파트너인 것은 사실이지만 멕시코는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길. 비록 현재 두 나라 간의 무역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정치적 흐름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균형은 매우 불안정하며 단 하나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인바움의 멕시코 내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고 지적이며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연극적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녀는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셰인바움은 단지 무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제를 근본부터 재건하고 평범한 시민들을 돕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전 덕분에 그녀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평화와 불확실한 미래. 관세를 넘어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 집착은
여전히 긴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게 이민자 차단을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멕시코 정부는 전면적인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세우지도 상시적인 이민 단속 인력을 배치하지도 않습니다. 임시 수용소는 존재하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양측의 시각 차이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셰인바움은 타국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압박, 경제적이든 물리적이든 만이 해답이라고 믿는 트럼프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는 관세 논쟁을 다시 꺼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셰인바움은 그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을 정의하는 순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모든 이들이 갈등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인들과 평범한 시민들조차 양국 경제를 해칠 전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관세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는 않지만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현재로서는 그녀의 외교적 접근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셰인바움이 지금의 차분함을 유지할지 혹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관세를 승부수로 여길지 아니면 위험한 도박으로 여길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셰인바움이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글로벌 인사이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